2023년 제48주차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대통령실 참모나 정부 부처 장관 자리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얼굴을 알리는 자리로 이용되어 온 지 오래되었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활동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 탄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만 국회 다수당 유지하기 위해 병립형 비례 위성 정당으로 다시 태영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공약 관련 예산 빼먹기 담합이 극심합니다. 여야 정치가 아니라 대통령과 야당의 정치, 그리고 여당은 실종된 상황입니다. 거대 여야당은 물론 소수 정당에서도 분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역구 당선은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결국 병립형 비례대표를 유지하는 경우 실질적 제3당 탄생이 어려워 보입니다. 국가정보원조차 권력투쟁과 자리다툼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6개월 내 재판을 끝내는 게 관례인데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도 1년 반이 지나 1심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관련 재판도 시간 끌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헌법이 보장한 국가제도적 폭력기구입니다. 경찰이 민중을 지팡이가 되느냐 방망이가 되느냐는 법과 정의에 입각해야 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 전산망에 대한 전면적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1977년 1,000달러, 2023년 11월 현재 33,147달러로 일본 다음으로 세계 3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치에 가려진 소득과 빈부격차, 성장이 아니라 분배 정책, 기후위기에 대응한 탈성장 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하나 여전히 성장률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0제 세수 펑크에 아랑곳도 하지 않고 상속세에 이어 증여세까지 여야 담합으로 감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행이 파생금융상품의 이름으로 금융사기 불법 상품을 판매하여 서민들에게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말이 한일경제협력체이지 한일재벌연합체입니다. 한국의 5대 재벌, 옛 정경련이죠. 5대 재벌과 일본의 경단련이 연합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도약을 앞세운 채 재벌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하에서 기업구조정 촉진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한계 기업을 살려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책연구원을 통한 기초과학 연구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R&D 예산은 안정성과 직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로 국제대를 휩쓸어 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맞서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다고 떠벌린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K컬처 캣팝처럼 대규모 대자본의 움직이는 것과 달리 교통, 숙박, 음식, 다양한 문화 등 관광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부패공화국, 직급 계급을 줄여야 합니다. 돈이나 정치력을 받은 계급과 훈장만 주렁주렁 달고 있으면 뭐하는지 관료 사회에 묻고 싶습니다. 대학 수능 제도를 폐지할 때입니다. 1년에 딱 한 번의 시험으로 서열화된 대학과 학과, 나아가 사회 진출에도 직장, 연봉,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끔찍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끌 가계부채는 여전히 금융자본이 뒷받침하는 주택정책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정책 이전에 금융공공성을 전제로 한 금융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주치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면 진료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필요한 영상기기 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지배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낮은 출생률은 고용불안과 실업, 장시간 저임금과 노동과 착취, 남녀 임금 격차 등 노동환경, 주거와 육아 환경 등 모든 조건이 악화되는 가운데서 벌어진 일입니다. 노동부자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이름으로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의 경우 ILO 기준의 헌법에 온전히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는 이것조차 자본의 요구대로 이 수준 정도의 개정법조차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이 많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겠다는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의 반노동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전일제 1일 8시간으로 환산하면 고용수가 현재 정부가 발표한 고용숫자에 비해서 100만 명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시간 알바 노동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를 차별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확대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주 노동자를 차별은 결과적으로 국내 다수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노동 조건도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총 4기 선거 결과는 양경수 위원장 후보자가 36만 3천여 표를 얻어 56.6%로 당선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 재적수 103만 명의 35.2%에 불과합니다. 조선일보가 선거 결과를 민노총이라고 표현했죠. 민노총 장악으로 표현한 것은 민노총을 공격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어떤 집행부가 민노총 전체 조합원을 장악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도 보장되는 타임오프제를 공무원과 교사라고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혈세 은은하지만 공무원과 교사도 세금을 내는 노동자입니다. 생태환경 분야입니다. 화석연료 소비 강대국인 한국부터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지키는 결단을 내리고 탈성장의 근거에 생산과 소비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지진 발생 시 활성단층 위에 있는 월성 고리 원전이 더 위험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도 인간이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남북이 서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하고 긴장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군사력 강화가 평화보다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 민족의 삶의 질은 남북 각각에서 저하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신냉전 체제 구축 강화 정책으로 중국을 배제한 결과 한중 관계 악화,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은 물론 연도가요, 한중일 정상회담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8주차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